이 책은 큰 목표나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걸 깨닫고 그걸 조금만 변화해도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책의 주제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트리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듭니다. 트리거는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나타납니다. 뇌진탕 같은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종이에 손가락을 매든 아주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선배의 칭찬,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나 회사 파산 또는 자연 환경도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거는 그야말로 무한한데요. 특히 주변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편에 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행복의 척도로 삼는데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어른이 바뀌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부에 있는 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란 이유만으로 안락한 생활을 벗어나서 뭔가 불편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행동이 환경에 의해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말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진심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담배를 끊고 싶다는 흡연자들 중 3분의 2는 단 한 번도 금연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시도한 사람 중 열의 9은 실패합니다. 마침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말하자면 가장 의지가 강하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6번은 실패한 후에야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변화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고 지속되는 변화를 달성하는 일은 우리 예상보다 더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변화를 피해갈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변명이기도 한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이 바뀌길 원한다면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생일, 축구 결승전 등 달력에 적힌 날짜 중 그 어떤 날도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날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들을 마치 특별한 이벤트인 양 덮어버리려고 하면 일관성을 잃고 제멋대로 방황하는 일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느리고 꾸준한 변화가 남에게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좋지 않은 행동을 다시 하면 남들은 언제나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건 내가 아니야 라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 안에 가두게 되면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놀라우리만치 부정확합니다. 성공은 스스로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인데요. 변명이나 잘못된 믿음들보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게 하는 보다 더 큰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주변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말이 빠른 사람에게는 역시 빠르게 말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하나의 요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환경이 재앙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강연장에 강연을 하러 갔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해 전 나는 한 컨설팅 회사의 임원 모임에 참석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그 회사와 손발이 잘 맞는 편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뭔가 삐걱거렸다.
말을 걸어도 호응이 없었고 누구도 기꺼이 웃어주지 않은 채 그 잘난 사람들은 그저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강연장의 온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나자 놀랍게도 강연이 정상 궤도를 찾았다. 잠을 자기 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잠자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죠. 충분히. 근데 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수면을 마음껏 못 즐길까요? 네덜란드 수면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수면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도 침대로 가기를 미루는 것,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등 지금의 환경에 머무르는 걸 조용하고 편안한 침실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창조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어도 자신의 행동에 관한 한 선택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게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실패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닐 때 우리는 예상의 달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 대부분이 사소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상황마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 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환경이 잔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역설적으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예상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덕분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완벽한 한 수를 구사하려 노력한다. 기자회견에서 답이 궁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회피 기술이 드러난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으려 하지 않고 피한다.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에 대해 의사표명을 해야 할 때 그들은 피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피하려면 그런 행동이 벌어질 것 같은 환경을 피하라. 당신의 신경을 곤두서게 할 동료 때문에 화내고 싶지 않다면 그를 피하라. 밤 늦게 과식을 하고 싶지 않다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찾느라 부엌 근처에서 서성대지 마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종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라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채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우리 이번 휴가 어디 갈까?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 싶어 해요. 그런 배우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할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저녁에 체육관에 가야겠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퇴근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꼭 가야지. 종일 이어진 업무로 녹초가 된 채 집에 도착했어요. 산책이나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간식거리를 들고 TV를 켠 후 소파에 드러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보죠. 왜 우리의 결심은 하루의 끝에 이르러서 사라지고 말까요? 왜 유용한 일을 하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자아고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자아강도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연료통 속의 휘발유처럼 우리의 통제력도 조금씩 고갈돼 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다음 선택하는 데 있어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 상태가 다음 날이 되면 복원돼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저녁 늦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분명 위험하다. 그러니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자 자문과 투자처를 논의하는 미팅은 퇴근 후에 하지 말고 탱크가 꽉 차 있는 아침에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찾는 일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거죠. 부모님께 전화 거는 거 중요하고 좋은 일인 거 알죠. 하지만 당장 전화기를 들진 않죠. 환경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단점들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나쁜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기 자신이라는 이 두 가지 동력 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이 책을 읽고 항상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딱 하나 정해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준 아나운서 유혜영이 고른 트리거였습니다.